아주 그냥 도끼 있게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열심히 외우고 어떤 계획 같은 걸 철저하게 딱 세워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삭제해가면서 하는 거에 희열감을 느끼는 약간 이제 이런 스타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면 일반고에 가서 자 근데 아이가 그런 성격도 못 된다. 꼼꼼함도 안 돼. 내신이나 이런 걸 도끼 있게 챙기지는 못해. 근데 우선은 지금 A는 나와.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특목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우선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뽑아주기만 한다면 오늘은 CNC학원 특목 입시를 담당하시는 정고은 팀장님 모시고 2028 대입을 위한 고교 선택과 초중등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목동에서 13년 동안 아이들의 특목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정고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책을 내셨잖아요. 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제 책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하나요? 네. 사실 어머님들이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거이기도 해서 우선은 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과형 아이는 어딜 가면 좋고 이과형 아이는 어딜 가면 좋고 그다음에 또 성적대에 따라서도 사실 선택지가 조금 바뀌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아이의 성향이나 성격 뭐 이런 부분들까지 또 고려를 해서 아마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먼저 이과형 아이라면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요즘 어쨌든 입시의 추세도 그렇고 어머님들의 어떤 선호도 그렇고 사회의 상도 그렇고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그래도 조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전국권 자사고든 과고 영재고든 아니면 광역 자사고든 일반고든 사실 어느 선택을 해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할까요? 비슷한 부류에 있는 친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과형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성적이나 성향 같은 걸로 결정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극상위권 친구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는 어머님들한테는 이제 극상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학교를 아마 타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극상위권을 나누는 기준들이 좀 많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굳이 따지면 이제 학교 내신 성적이나 선행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학업 역량이 좋은 친구라고 하면 아마 일반고에 가서도 좋은 내신을 딸 가능성이 좀 클 거고 그다음에 전국권 자사고를 갔을 때도 학종형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수행평가나 집단학습을 통한 어떤 아웃풋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극상위권 자제를 가진 어머님들이라면 뭐 그거에 너무 복이시니까 아이랑 의견을 나눠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약간 애매한 상위권들 같은 경우는 좀 얘기할 부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위권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 성적도 아주 뭐 극상위권은 아니지만 전국권 자사고 정도로 쓸 수 있는 전 과목에서 A가 고루고루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선행 같은 경우도 아마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끌고 가는 대로 딸려오기는 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아이가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좋아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끌려가고 있기는 한데 좀 애매하다 싶으신 경우들은 사실 저는 그러면은 우선은 자사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왜냐면 우선 이 나이대 친구들, 특히나 이제 중3에서 이제 고1로 넘어가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 주변의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은 학업에 관련돼서 조금 욕심이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아웃풋이나 시너지가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타게 되거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좀 더 있어서 그래서 약간 애매한 경우다. 근데 역시나 또 아이가 조금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자사고나 잘하는 친구들 속에서 한번 아이를 경쟁시켜 보시는 것도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상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약간 아슬아슬하게 A가 나왔다던가 아니면 선행도 속도감이 또 그렇게 나가지는 않는데 아무튼 좀 약간 느리다 뭐 약간 이런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그럼 저 이제 아이의 성격을 좀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라는 게 사실 또 성향과 성격이 전 되게 이런 학교들을 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 성격 자체가 약간 무던한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던하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외부 자극에 있어서 민감도가 조금 떨어지는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그래도 조금 낮은 편이라던가 아니면은 말씀드린 것대로 아이가 조금 학교에 욕심이 있는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중상위권이라고 해도 저는 지금의 선행 정도나 아니면 지금의 성적을 갖고 무조건 고등학교의 생활을 예측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향과 성격적으로 경쟁적 분위기를 좀 버텨낼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그러면 아이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 또 자사고 쪽을 트라이를 해보셔라 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과형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대로 우선은 학교를 아이의 성적이나 성격을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과 친구들이죠.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선 역시나 이것도 문과라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문과 친구들이라고 해서 절대 수학을 못한다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학교를 가게 되면 수학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또 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문과 친구들이라고 해도 당연히 대한민국 입시에서 수학은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 해주시긴 하셔야겠지만 근데 약간 수학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아니면 약간의 아웃풋이 좀 덜 나오는 상황을 저희가 이제 익히 문과라고 한다면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외고나 국제고 같은 학교들이 이제는 너무 좋은 선택지가 되어버린 경우거든요. 왜냐면 사실 일반고 같은 경우도 지금 특히나 이런 목동 같은 학군지 일반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의 학생이 이과 친구들인 상황이어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과다라고 한다면 외고나 국제고 같은 학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문과 아이들끼리의 경쟁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오히려 일반고에 비해서도 아이 입장에서는 경쟁을 치르기가 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외고 국제고를 한번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럼 문과형 아이라면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상관없이 일단은 다 외국 국제고를 먼저 트라이 해봐야 돼. 우선은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전국권 자사고랑은 다르게 성적 자체가 국어, 사회, 영어 성적만 사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성적에서 A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중상위권부터 최상위권까지 문과 친구들은 다양하게 아마 분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면에서 중상위권부터 최상위권까지 문과형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다 외고 국제고를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보기는 해요. 이유는 뭘까요? 일반고 가면 좀 더 불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실 일반고 자체가 특히나 학군지 지역은 더 심하기는 하지만 이과생들이 다수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게 되면은 고등학교 입학 후에 이과 친구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그나마 2,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제가 되니까 좀 나을 수는 있지만 1학년 때는 지금 공통 과목으로 사실 내신 산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과 친구들이다라고 하면은 수학에 있어서 아마 요만큼이라도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거나 아니면 굳이 따지면 이과형 수학을 안 하는 그러니까 약간 암기식으로 수학을 하거나 패턴화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수학 성적이 나오고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문과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과 친구들이랑 같이 수학이나 과학에 있어서 1학년 때 내신 경쟁을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최상위권부터 중상위권까지는 어찌됐든 문과다라고 하면은 외고 국제고를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외고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대부분 부담을 갖고 계신 게 이 외국어 시수 관련돼서 또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또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문과기는 한데 외국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없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아이가 좀 외국어 공부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라고 또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이제 외고 국제고 통합 이슈가 있어서 지금 서울권에 있는 외고들 같은 경우는 명덕이나 대원 같은 학교들은 2026년부터는 이제 국제고 과목이 어느 정도 학제 안에 들어올 예정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어에 대한 부담은 그전 선배들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이 외고에서 배우는 외국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문법형 외국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전반적으로 이제 암기를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애들 입장에서는 약간 재미가 없는 외국어 수업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암기를 기반으로 한 외국어 수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약간 그런 계약같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갖고 가야 되는 약간의 디스어드밴테이지기는 하지만 문과형 학교를 선택한다는 어떤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이과형인지 문과형인지 좀 애매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가요? 그 질문도 진짜 많이 해주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3학년인데 우리가 이제 이과형인지 문과형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과형 애들은 티가 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권 자사고나 일반적인 연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광역 자사나 어쨌든 이런 지금 다루고 있는 특목 자사에서 성적대가 어느 정도 잘 나올 수 있는 이과형 친구들이다라고 하면은 벌써 이제 어머님들이 중학교 1, 2, 3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인 상황에서도 약간 문이과가 모호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거는 이과 성향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 성격이 내신을 어느 정도 잘 딸 수 있는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반고에 가셔서 조금 더 아이의 성향이나 기질이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실 만한 어떤 시간을 확보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선은 외국국제고에 가서 예를 들어 지금 문이과 성향이 조금 혼종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과 성향이 강한 건 아니지만 문과 애들 치고는 수학을 잘한다는 아마 뜻일 것 같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외국국제고에 갔을 때 수학을 잘한다는 건 또 굉장한 이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외국국제고에서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을 그러니까 자사 특목에서 내신 성적을 딸 수 있다는 건 또 사실 대입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신을 어느 정도 따서 뭐 예를 들어 우선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 예를 들어 복수 전공이나 무전공이나 뭐 아니면 요즘은 이제 계열 같은 경우가 통합적으로 뽑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요즘은 뭐 자유전공 이런 네. 게 많이 늘어서 네. 외고를 가도 나쁘지 않겠다는 아, 생각이. 물론 근데 그건 있으세요. 그러니까 외고국제고는 어쨌든 의대랑 공대를 바로 쓸 수 없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이나 무전공 선발 같은 경우도 의대 쪽은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메디컬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미련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하지만 외고국제고는 선택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의대를 갈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중3 친구라고 하면은 진즉부터 이과형 성향이 드러났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전제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거나 영재고가 여전히 유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불리한가요? 유불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전보다의 유리함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불리하다라고까지는 좀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시겠지만 올해 지금 의대 들어가는 친구들의 이 영재고가고가 입시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들어가는 친구들부터는 이제 연과고의 생기부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쓸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올해의 실적을 조금 봐야지 우리가 이제 진짜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 연과고가 정말 불리해졌는가 아니면 아직도 힘이 남아있을 수 있는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든 지금 연과고 학교들 입장에서도 의대를 들어가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그전보다는 조금 어쩔 수 없이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왜냐면 그 좋은 생기부를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요. 네. 영재고랑 과거를 생각하신 학부모님들은 올해 입시 결과를 좀 지켜보고 결정해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목 자사고 대 일반고 장단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고교 학점제에서 유리한 학교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사실 고교학점제가 이제 09년 애들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역시나 이것도 이제 판을 열어봐야지 알게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냥 사교육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고교학점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는 준비 시간이 조금 필요한 어떤 제도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선생님 수급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고교학점제라는 게 결국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충분히 많은 과목 선택권을 학교에서 보장을 해줘야
필요해줘야 아이가 원하는 과목을 듣게 되면서 이 고교학점제의 메리트를 갖고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당장 일반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한 3, 4년 정도 있으면 일반고가 충분히 적응을 하고 시스템이 안착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아직 일반고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신 상황이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얘기하시는 게, 만약에 선택 과목을 학교 안에서 깔아줄 수 없는 선택 과목을 듣고 싶은 경우는 이 통합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교육청이나 각각 그 지역의 교육청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서 이제 공동 과목을 수강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고 계시긴 하는데, 사실 학교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나겠죠. 자,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자사특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하나고나 외대부고나 이런 학교들은 사실 저희가 준고교학점제 학교라고 불리울 정도로 지금 현재에도 고교학점제스럽게 아이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외국국제고만 해도 어쨌든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교학점제로서의 일종의 변동에 조금 더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기는 하고, 저도 그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게 약간 그래도 뭐 먹어본 사람이 잘 먹을 수 있다고, 아무래도 선택 과목제를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해봤었던 학교들이 아무래도 전면 선택 과목제인 고교학점제에는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도 저는 아직까지도 장점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상대평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어머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상대평가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가 된 것 뿐이지 어쨌든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도 사실상 이번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얘기를 한 게 큰 대입에 있어서의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교육부 장관도 하시긴 하셨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변화가 없다는 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리고 수능,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 이런 이제 큰 틀의 어떤 전형들을 유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일반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갖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 내신 성적이고, 상대평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내신 성적의 이점은 역시나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꼼꼼하게 내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일반고에 가서 이제 극상위 내신을 받아가지고 그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또 입시제도를 꾸려가시는 게 또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목자사고를 원하는데 내 아이가 바뀐 5단계 상대평가 안에서 1, 2등급 안에 못 들 것 같다. 이러는 경우에 고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마 1, 2등급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학업 역량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꼼꼼한 내신 시험 스킬이 떨어져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님들한테도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특히 얘기를 하는 게, 자사특목을 가든 일반고를 가든 내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많은 양의 어떤 학습들을 암기를 해서 아웃풋을 나오는 이런 시험 유형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역량을 키우기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하고요. 우선 이게 왜냐면 가끔 이제 자사특목을 가면 내신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고는 그런 빡빡한 내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사특목은 활동을 많이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약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그렇진 않다. 어디를 가든 꼼꼼한 내신 성적, 그러니까 꼼꼼한 내신 준비를 통한 좋은 내신 성적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 2등급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그래도 잘 받을 수 있는 스타일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과 기질적인 측면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선행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이 학교 내신 시험에 있어서는 굉장한 꼼꼼함을 좀 갖고 있는 좀 전형적인 모범생 여자애들 중에서 좀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데 아주 그냥 도끼 있게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열심히 외우고 그다음에 좀 자기 통제력이 강한 스타일들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어떤 계획 같은 걸 철저하게 딱 세워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삭제해가면서 하는 거에 희열감을 느끼는 약간 이제 이런 스타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면 일반고에 가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성적을 딸 수 있는 성격이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고를 보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 근데 아이가 그런 성격도 못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꼼꼼함도 안 돼. 이게 막 이렇게 내신이나 이런 걸 도끼 있게 챙기지는 못해. 근데 우선은 지금 A는 나와.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특목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우선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뽑아주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자사특목에 우선 들여보내시는 게 또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는 내신이 정말 잘 나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잘 나와야지 우리가 이 이점을 갖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약간 뭐 아니면 도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자사특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적의 바운더리가 넓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이 학교들은 생기부 자체를 통해서 학종을 위주로 치르는 학교다 보니까 성적대가 약간 낮더라도 어떻게 생기부를 만들어서 학종이라도 한번 트라이를 조금 해볼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열릴 수도 있어서 역시나 또 아이와의 많은 대화와 그리고 아이의 기질을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